그래서 나쁜 음식을 잘못 먹는 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사람의 몸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대장은 약 1.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장이 바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는 일 또한 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소장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수분 그리고 적은 영양소들을 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만드는 대변의 고형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대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변의 상태도 다르고 또 냄새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장내 미생물 중에는 유해균과 유익균 그리고 기회균이라는 게 있는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변에 악취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대변의 고형물들의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내는 곳이 대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의 길이와 음식의 종류와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식동물이냐 초식이냐 채식이냐 잡식이냐 여러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육식동물의 장과 또 초식 또 잡식, 과식 동물의 장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육식동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육식동물인 사자와 같은 소화기관 그리고 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장의 길이가 몸의 길이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간 대비 2배니까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살을 먹고 또 내장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될 때는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산물이 많이 생성이 돼요. 이 단백질 대사산물은 풀을 대사했을 때에 비해서 독성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독소가 있는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성 단백질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소화, 효소, 치아의 구조 모두 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위산도 굉장히 강하고 또 치아도 송곳니가 발달돼 있습니다. 또 육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초식동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초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체간 대비 무려 20배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풀을 생각하면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고기를 먹었을 때와 풀을 소화시킬 때는 대사산물, 찌꺼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이라서 풀을 먹어야 건강한 동물이죠. 근데 풀을 먹고 무려 4개나 되는 위에서 계속 반출을 하면서 오래오래 소화를 시킵니다. 또 이 풀에서도 소는 단백질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고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어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장에 머무르면서 영양소를 계속 합성합니다. 소가 절대 단백질을 먹지 않았는데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뿐만 아니고 코끼리나 하마 같은 모든 초식동물이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아주 유사한 동물인 유인원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의 장의 길이를 보면 몸 길이, 체간 대비 약 6배 정도입니다. 그냥 1.5m라고 그냥 쉽게 산수를 했을 때 6배, 9m 정도. 그러니까 사람과 굉장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6배에 해당하는 약 9m를 지나면서 유인원들은 과일이 주식이지만 과일만 먹진 않습니다. 과일, 잎사귀, 나뭇잎, 뿌리, 줄기, 그리고 곤충도 5% 정도 먹습니다. 과일 중심의 잡식성인 동물이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체간
6배 정도 되는 장의 길이를 지나면서 소화시킬 건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 육식이냐, 뭐 초식이냐, 뭐 잡식이냐 이렇게 많이 가르는데 저는 일단은 유인원과 가까운 잡식이라고 보고 있고 유인원과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식사 구성을 했을 때 훨씬 몸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유인원들보다 사람은 그런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심지어 자연 유래의 음식이 아닌 공장 유래의 음식인 가공식품도 먹습니다. 또 다양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 첨가물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너무나 소화시키고 또 내보내야 되고 흡수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 옆에는 또 간이 있어서 장관 순환을 합니다. 결국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은 간에게도 흘러갈 수 있고요. 또 담낭에도 흘러갈 수 있고 주변 장기들에게 여러 독소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뇌축을 통해서 뇌까지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잘못 먹는 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사람의 몸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독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장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변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빠르게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비라고 하죠. 근데 변비를 많은 분들이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몸에 불편한 증상이 하나 있는 정도로. 어떤 분은 5일에 한 번씩 가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대변을 보고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변이 오래 장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변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다 재흡수가 됩니다. 3일, 4일 못 가면 토끼똥이 생긴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분이 계속 재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형 물질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꼭 갈 수 있도록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드시고 개선하시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독소들이 내 몸의 간으로, 담낭으로 또 뇌까지도 다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건강은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너무 좋다 또는 꼭 사람들은 육식동물처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육식동물처럼 장의 길이가 짧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소처럼 식이섬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인 셀룰로스를 다 분해해서 거기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소처럼 체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위가 4개가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또 초식동물이 아니다, 풀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해부학적 구조, 장의 길이, 유전자까지 99% 일치하는 과식동물처럼 유사하게 먹을 때 우리는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관이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식동물이라는 것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잡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가 100% 과일만 먹진 않습니다. 하루에 과일과 그리고 채소 5% 정도의 곤충을 먹는데 이와 흡사하게 먹는 것이 저는 제일 사람의 소화기관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 하루에 1끼 정도의 과일 식사입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하루에 2끼까지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일 식사를 할 때는 과일의 영양소나 성분들이 소화기관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잘 흡수할 수 있고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몸이 될수록 우리 몸은 노화도 빨라지게 되고 또 소화기관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췌장도 비대해지고 간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하루에 1끼 정도의 과일 식사, 보통 사람이라면 나머지 2끼는 우리가 한국인들이라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1끼 정도 하고 나머지 1끼는 조금 더 그래도 가볍게 먹는 식생활을 가진다면 그래도 비교적
과식 중심의 잡식 동물인 유인원과 비슷한 식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나친 가공식품, 지나친 과식이나 양념이 많은 진한 그런 한식 요리는 줄여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원과 비슷한 과일 중심의 잡식 동물로 저는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